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 황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634페이지 제2항 국회의 이사 절차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현황과 지침. 1번의 현황. 국회 관련 법률 중심주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국회는 법률에 주석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헌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절차를 주로 의회의 의사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회 규칙보다도 법률인 국회법,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그 외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의사 절차 관련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어 이른바 헌법 국회 635페이지 관련 법률 중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로 최종 포결이나 대정부 질문 등에 하여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현실이다. 이번의 지침, 국회의 의사 절차는 국민대표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즉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와 토론의 충실성을 가지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의회주의의 요소들인 다원주의, 소수의 존중, 충실한 토론, 합의 기능, 질적 다수결 등의 원칙에 준수될 수 있는 의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 절차가 효율성, 생산성, 합리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로마자 2번의 의사의 주요 원칙, 회계 개독의 원칙. 1번의 회계 개독의 원칙. 회계 개독의 원칙이란 어느 한 회계에 심의되었으나 이견되지 않은 의안은 회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계에서 다시 계속하여 심의를 하고 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계는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므로 의안이 계속되는 것이다. 회계 불개독 원칙을 취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 헌법은 회계 개독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하는 회계 중에 의견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입법기 내에 개독이고 입법기가 바뀌면 불개독이 된다. 우리 헌법도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번의 정족수, 양가 1번의 개념과 유형. 정족수에는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다. 일반의 개의 정족수. 개의 정족수란 국회의 의사, (636페이지를) 개회하기 위하여 참석해야 할 최소한의 인원의 수를 말한다. 헌법은 일반적인 개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회법의 본회의는 제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상임위원회는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 의결 정족수란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 결정을 하는데 참여해야 할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대부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로마 제1번의 헌법 제49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안 된 경우에는 표결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결될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9년 이른바 미디어법 파동 결정에서 안녕하십니까. 산마열입니다. 이른바 미디어법 파동 결정에서 헌재 4인의 재판관은 전자로 5인의 재판관은 후자로 보았다. 이 사건은 첫 번째 표결에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안 되었는데 이후 재포고를 하였으므로 논란이 되었고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의 문제가 결부되었다. 왜냐하면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면 부결된 것을 재표결에 붙였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변하기 때문이다. 5인의 재판관은 부결로 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결국 권한침해로 인정하였다. 방가로마 제1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개법 제85조 1항 3호 중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문 및 85조의 1항 중 제적의원 5분의 3부분의 찬성 부분이 가중된 특별정부수를 요구하여서 하위권 국회법이 헌법 제4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양해화하여 헌법상 다수결 원리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었다. 헌재의 다수 법정의 의견을 일반 정족수는 의결 대상 사안의 중요성과 의미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의 의견의 요구를 달리 규정할 수 있고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 방식 중의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방금 선발 가보동수인 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의장에 대한 결선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637페이지에 방가라합은 특별 정족수 일반 정족수란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족수를 말하고 위에서 살펴보았다. 특별 정족수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일반 정족수와 다른 수의 의원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양가 2번의 정족수 규정의 효과 정족수 규정을 위하여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수의 의원들을 참여한 가운데 회의의 개의 의결이 되면 그 회의의 의결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무효이다. 양가 3번의 발의 정족수 발의 정족수란 법률안 등 어느 특정한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수로서 그 의안의 제출을 찬성하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국회법 제79조의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3번에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 원칙은 의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수의 국회의원의 찬성 여부의 의사표시로 가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어느 정도의 많은 수를 요하는가 하는 문제는 의결 정족수의 문제이고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다수결은 양적인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과 심의에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충실한 의안 심사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러 그것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의 다수결이 이루어지는 질적 다수결이 진정한 다수결 원칙에 부합한다. 헌재도 헌법 제49조는 단순히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의 형식적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공세한 상태에서 외통위 전체 회의를 개의하여 한미 FTA 비준 638페이지 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등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헌재는 비록 의사 전적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봉쇄는 질서 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사로서 그 봉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정행위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행위라고 보았고 그로 인하여 위 위원회 비준 동의안은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상정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4번은 의사공개의 원칙. 개념과 기능. 의사공개의 원칙이라면 의회에서의 의사활동에 의해 외부의 일반 국민들의 방청이나 보도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의사과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그것을 의식한 심의, 표결의 충실성을 가져오게 하여 실질적 국민대표주의를 구현하는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개 범위. 국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이면 모두 공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 회의 장소가 국회 내이든 국회 외이든 관계없이 공개 대상이 된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과정에 대한 동그라미 1번의 일반 국민들의 방청의 자유, 동그라미 2번의 언론 등에 의한 보도의 자유, 중계방송, 3번의 회의록 등 의회의 기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예외적 비공개. 헌법은 동그라미 1번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동그라미 2번에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 비공개의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에서의 방청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허가제를 두고 있는데 헌재는 방청 불허 사유는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결국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한다. 639페이지에 그러면서도 이러한 방청 불허 사유가 구비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 자율권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판단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헌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방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하는 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공개원칙 위반 인정에 위에서 본 판례로 국회는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가 개시되기 훨씬 전에 회의장에 출입문을 폐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외통위원인 소수당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개의하여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등은 헌법 제50조 1항의 의사공개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한미 FTA는 당시에 반대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대한민국에게 엄청나게 이득이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겠습니까? 5번의 1사부제의의 원칙. 1사부제의의 원칙이란 어느 의안에 대해 하나의 회기에서 이미 국회가 부결을 하였다면 동일한 그 사안을 같은 회기 중에 국회가 다시 심의 의결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현행 헌법은 이 원칙을 다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회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1사부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사부제의 원칙은 의사 방해 등을 막고 국회 활동의 경제성,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1사부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동그라미 1번에
시간적으로 다 하나의 회기에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도 다음 회기에서는 다룰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에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번복하여 달리 결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40페이지 2009년에 방송법 등 미디어법 파동사건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본 예가 있음은 위의 정족수본에서 살펴보았다. 6번의 심의, 발언, 표결, 질문제도, 양가 1번의 심의가 의회의 본질적 임무이고 심의의 충실성이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언론들의 질문, 토론이 이루어지는 심의가 중요한 의사 과정임은 물론이다. 위원회와 본회의의 각각에서의 심의 절차를 살펴볼 일이나 여기에서 본회의에 대하여 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에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예. 헌재는 이른바 미디어법 결정에서 신문법원에 대한 질의 토론 구회를 주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반대 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표결 절차를 진행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두 결정에서 가결 행위를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동그라미 2번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취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헌재 판례는 그 취지 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제안자의 구도 설명이 아니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에 위의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그런데 질의와 토론 절차 모두 생략된 채 표결 절차에 바로 나아간 의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는 심의 과정에서 서면으로든 구도로든 미리 질의 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신청이 없었다면 곧바로 표결 절차로 진행하였더라도 국회법 제93조가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다. 64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발언.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제 외 발언이 금지되고 발언 횟수에 제한, 5분 자유발언 제도 등이 있다. 양가로 3번에 표결 절차. 반가로 1번에 자유표결의 원칙.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하여 자유투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642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기록표결 전자투표. 국회에서의 표결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록표결로 이루어진다. 기록표결의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다. 즉 국회법 제112조 1항은 표결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하는 걸 실시한다. 이는 이른바 미디어법 파동에서 보았듯이 표결 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하여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를 막고자 신설된 것이다. 반가로 3번에
기명 등 기타의 방법.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안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거나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었을 때에는 전자투표,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한 표결이 있다. 이러한 기명, 무기명 투표의 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로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4번의 질문제도. 질문제도는 정부 등에 대한 추궁, 통제 제도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나 의원들의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신 실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구두질문, 서면질문. 구두질문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말로써 묻는 방식의 질문이고 서면질문은 문서의 의문사항을 기재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의 질문이다. 구두질문은 즉석에서 보충적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43페이지. 서면 질문은 명확하고 정의된 문건에 대한 이상적이고 조리 있는 질문이 가능하게 하여 시간 절약과 질문의 집약성 등의 장점이 있다.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의 국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이 대정부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 제도도 있다.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여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긴급 현안 질문. 의원의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을 긴급 현안 질문이라고 한다. 갑자기 발생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적기의 진상 파악과 정부의 대책 촉구 등을 하기 위한 질문 제도이다. 긴급 현안 질문 요구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할 수 있다. 넘어자 3번에 국회 회의의 보장. 국회법은 국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질서를 유지하고 외비주의를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분에 폭력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의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더 높은 형량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자로서 법소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공직선거법에 신설되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